변호사와 상당한 이 갈등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시점이 또 다른 키맨이라고 하는 헬멧맨이라고 있습니다. 헬멧맨. 김만배 목의 자해. 왜 그럴까? 여러분 아마 뒷부분 왜 이유가 궁금할 겁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만배가 실제로 정말 더 이상은 못 살겠다. 극단적인 선택. 요새는 그 자살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자살이라는 말이 혐오스러운 말이고 또 자살을 충동적으로 언론에 자살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면은 충동적으로 거기에 몰입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안으로 쓰는 말이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신문지상이라든가 언론에서는 그 두 글자가 거의 나오지가 않고요. 바로 극단적 선택 이 말이 그 말과 동치되는 그런 말로 되어 있는데요. 대장동 키맨으로 불리죠. 김만배가 어제 9시 반쯤 대략 한 첫 보도는 10시 조금 넘어서 나왔던데 바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저는 그거 보고 아유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진짜로 이 생명이 위험하거나 이미 생명이 어떻게 된 상태면은 글쎄요 그보다 더 비극은 없죠. 대장동 저 프로젝트를 해서 3천억 4천억을 버른들 뭘 합니까? 저렇게 하면은 실제로 김만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른바 이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른바 그 이재명 일당들, 이재명을 비롯해서 정진상, 김용, 요 이재명 일당들과 대장동 일당 등, 남욱, 또 뭡니까, 정영학, 또 정민용, 유동규, 이런 대장동 일당들, 요 중간에 다리를 놓고 또 로비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지분 관계가 제일 높죠. 사실은 김만배 씨가 저도 알아봤더니 상당히 집이 부유하더군요. 경제적으로는 꽤 아주 수원 그쪽이 집이라는데요. 이 머니투데이라는 데서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이렇게 듣지는 못한 매체일 텐데 머니투데이에서 그것도 법조 기자, 이 법원 검찰 출입을 오랫동안 했던 머니투데이 법조 기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판사, 검사, 웬만한 변호사들을 법조 기자만 근 한 20년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 20년 동안 출입을 하고, 그것도 뭐 기자는 기자니까요. 꼭 조중동 기자만 그 기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인맥을 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권순일 대법관 그 방에도 들락날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법원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들어갈 때 어디를 들어가십니까? 저 여기 출입기자인데요. 요 밑에 있는 이발관 갑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출입 기록부에는 김만배 머니투데이 기자, 이 군의 이발관 이 목적 그렇게 하면은 그 경비들이 당연히 갔다 오십시오라고 해서 군의 이발관을 갔다가 군의 이발관에서 바로 권순일 저 15층에 있는 건가요? 17층에 있는 건가요? 바로 권순일 대법관 위로 쪼르르 올라가가지고 여러 번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만나서 뭐를 했겠습니까? 이재명 구명 활동을 했겠죠. 그 당시에는 대법관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이재명이 대권은커녕 지금까지 경기도 지사 할 때 그 선거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고스란히 토해내야 될 수백억을 토해내야 되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뒤집히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는 인생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로비를 했겠죠. 그 로비의 핵심 대상이 바로 김만배였습니다. 김만배가 권순일도 알고 대법관 9사람 중에서 절반 이상을 하고 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김만배의 역할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상황을 보면은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상황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예, 김만배는 어제 오후에 저녁 한 9시 반쯤에 자신의 차량에서 바로 옆에 자신의 변호사가 같이 있었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너무 괴로워서 목에 자해를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기도를 했는 게 아니고, 네, 바로 동승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가 아마 태평양 소속의 변호사일 텐데요. 네, 그러니까 이 김만배의 어제 극단적 선택 기도는 실제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 본인이 직접 나는 정말 이제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옆에 변호사가 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안 될 말이죠. 예, 정말 아무도 없는 데서 정말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옆에 당연히 없는 곳이라든가 없는 상황을 만들지, 옆에 있는 자신의 차 안에서 옆에 변호사가 버젓이 옆에 같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목에 자해를 해서 극단적인 선택에 기도를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한테 그런 그 목적을 제가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상황 자체가 실제로 이 유명을 달리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다. 예, 그거는 아니란 얘기죠. 예, 옆에 이 태평양 소속 변호사, 자기의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변호사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글쎄요, 우발적이든 아니면 뭐 이 도구를 준비했으니까 우발적이 아니든 그거는 뭐 큰 관계가 없을 텐데요. 예,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선택이 됩니다. 옆에 변호사가 있었다는 얘기는 변호사와 좋은 얘기를 하고 할 때 이렇게 했겠습니까? 네, 그거는 안 될 말이죠. 그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얘기. 변호사와 상당한 이 갈등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티격태격했겠죠. 그걸 그때 왜 그랬느냐, 아이고 저 변호사가 뭐 더 좋은 그 방법을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서로 아마도 상당히 갈등 관계가 불거지면서 대화를 했을 것이다 라는 그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시점이 하루 전날 키맨이라고, 또 다른 키맨이라고 하는 헬멧맨이라고 있습니다. 헬멧맨. 헬멧맨, 저 사진을 한번 띄워봐 주시죠. 네. 바로 이렇게, 이 구속 만료가 돼서 서울구치소를 나오는 김만배를 향해서 저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쭉 날아온, 그래서 이제 별명이 헬멧맨 아닙니까? 저 헬멧맨이 그 김만배의 짐도 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교도소에 출두하면은 자신의 짐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이제 그릇이라든가 뭐 쇼핑백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냉큼 받아서 김만배에게 인사를 하고 마치 김만배가 상사 비슷한 그런 그 느낌을 주었다고 목격자들이 증언을 하던데요. 바로 요 헬멧맨이 어제 긴급 체포를 당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시간에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체포를 당한 게 바로 헬멧맨이 어제 체포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헬멧맨이 아니고 김만배의 일을 깊숙이 처리를 해주는 김만배의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오른팔 복심. 김만배의 일을 상당한 수준에 깊숙하게 연루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고 이 헬멧남이 어제 체포가 됐기 때문에 김만배 입장에서는 야, 이제 끝이 났구나. 내가 쟤한테 자료까지 다 넘겨주는데 제가 체포가 됐으니 검찰 쪽에서 이 헬멧남의 이름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누구가 구속이 됐으니, 체포가 됐으니 이제 이 전체적인 그런 사건의 전모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나는 이거 큰일 났네. 형도 뭐 1, 2년이 아니라 정말 십수년, 20몇 년을 받겠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두 가지로 이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신이 믿고 맡겼던 조폭 출신, 우리는 그냥 헬멧남이라고 하죠. 헬멧남에게 모든 것을 다 자료 같은 걸 다 치워, 그리고 어디에 숨겨놔, 나중에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숨겨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스란히 그 자료가 검찰 측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예, 검찰이 이 헬멧남을 쌍방울의 부회장 출신입니다. 쌍방울. 조폭 출신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예, 조폭 출신인데 쌍방울의 부회장까지 했으니까요. 예, 참, 저기 이름이 나오죠? 네, 이름이 조금 밑으로 좀 내려가 주세요. 예, 예. 그러니까 저 조폭 출신이 쌍방울 부회장까지 했으니 참 얼마나 그 많은 그런 그 비밀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바로 그 조폭 출신의 헬멧남, 이 김만배의 수족처럼 따랐던 그 헬멧남이 검찰에 긴급 체포가 된 다음날 극단적인 그 시도를 한 그 상황이니까요. 그 시점을 생각해가지고, 이제 끝났구나. 저 자료가 제가 어디 숨기라고 했는데 그대로 갖고 있다가 검찰에 넘겼나 보네.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명 측 3인방이 김만배의 428억 약정서를 요구를 했다라는 기사 내용이, 검찰 측의 내용이 그래서 터진 겁니다. 예, 헬멧남에 갖고 있던 자료 중에서 예, 이재명 측 3인방 아까 말씀드렸죠. 유동규, 정진상, 김용이 김만배에게 428억을 지급을 하라라고 약정서를 써라고 하는 그 자료가 이제 검찰 측으로 넘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428억 플러스 알파죠. 정확히 얘기하면. 너 최소한도 428억은 나중에 그대로 유동규, 정진상, 김용한테 돈을 줘야 돼. 네가 돈을 주겠다라고 약정서를 써라고 하는 그 자료가 그대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요 약정서를 요구를 했다. 약정서 이게 그대로 헬멧남을 통해서 검찰 쪽에 고스란히 전해졌다는 사실을 김만배가 어제 그것을 전모를 파악을 한 겁니다. 이제 끝났구나. 저 자료까지 다 넘어갔으면 내가 아무리 입을 다물고 있어도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하는 얘기인데요. 네, 바로 이런 상태에서 김만배가 목에 자해를 했다 하는 내용이 헬멧남과 연결된 자료가 통째로 검찰에 넘어간 것을 어제 이 김만배가 인지를 했다라는 사실 하나, 또 한 가지는 옆에 있던 변호사, 태평양 소속의 변호사와 어떤 일인 건지는 뭐 파악이 안 되겠죠. 둘만이 아는 사안이니까 뭔가 이 변호 과정에서, 지금 재판 과정에서 옥신각신하는 일이 생겼다. 따라서 변호사와 같이 얘기를 하다가 우발적인지 목에 자해를 하고요. 바로 변호사가 119에 신고를 한 겁니다. 여기 수원 어디 영통 근처에 어디인데요. 여기에 차 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119와 경찰이 동시에 달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로 우리가 추론을 하면은 김만배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런 그 자포자기 심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기도한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만약에 제 추론이 맞다면 이제 지금 아주대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그러죠. 아주대병원에서 깬 상태에서 다시 검찰에 어떤 추가 조사를 받고 또 출두를 해서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사건의 전모, 대장동 게이트의 전모를 실체적인 접근을 줄줄줄줄 진술을 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다 하는 얘기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국립학교에서 무상급식 받고 생활영어 공부하니 쌍방울 회장이 사장 부회장을 이만식 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는군요. 네, 김만배 자수하여 광명차자 김영옥님, 케이치님, 이만식님, 나가님. 바로 이 조폭 출신 헬멧남이 지금 우리 김만식 님이 그 얘기를 한 대로 참 재밌습니다. 조폭 출신이 어떻게 이 쌍방울의 부회장까지 됐는지가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최우향 씨입니다. 최우향. 나이가 54시고 50대 중반에 한참 지금 아주 활동력 있게 뛰어다닐 나이인데 최후양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헬멧남입니다. 네, 김만배가 서울구치소에서 딱 구속 만료로 그 출소를 했을 때 어디서 나타나는지 오토바이를 타고 빨간 헬멧을 쓰고 최우양이 54, 김만배가 58이니까 한 서너 살 위인 거죠. 아마 둘 사이에는 형님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조폭들은 그렇게 부르니까요. 네, 바로 이 최우양 씨가 어떻게 해서 이 조폭 출신이 쌍방울의 부회장까지 됐을까 하는 얘기가 지금
그 스토리가 화제가 됐는데요. 네. 영어라는 얘기 지금 저렇게 나왔죠. 이 사람이 그래도 최우양 씨가 상당히 그 머리 회전이 빠른 모양입니다. 예, 몇 년 동안 교도소에 있을 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군요. 교도소 복역 중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조폭 출신 중에서는 영어가 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나중에 조폭 출신인데 영어도 해? 야, 쟤 좀 불러와봐 라고 해서 쌍방울에 그 뒤로부터 중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도 또 마찬가지로 조폭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폭 출신인데 영어 잘하는 애? 야, 쟤 좀 데려가봐. 좀 신기한 놈이네 하면서 쌍방울에 그때부터 아주 고위직으로 네, 첫 직책이 쌍방울 해외사업 총괄 임원, 2014년에는 쌍방울 대표이사, 그해 10월에는 쌍방울 부회장까지 고속 승진을 한 게 바로 최우향 헬멧남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서 김만배와 매우 가까운 상황인 것이죠. 김만배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연결시켜준 것도 바로 최우향 이 부회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지금 쌍방울 김성태 이제 회장이 곧 모든 게 전모가 드러날 텐데 그 연결 김만배와 김성태를 연결해 준 것도 바로 저 최우향 헬멧남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김만배와 가까운지는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고요. 바로 그 최우향한테 믿고 모든 자료가 그 자료를 야 최우향 너 이걸 네가 갖고 있어. 그리고 깊숙이 숨겨놔. 나중에 혹시 필요할 때 나 주면 돼라고 하는 그 엑스파일이 고스란히 최우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 쪽에 넘어간 그 상황입니다. 예, 물론 긴급 체포는 어제 됐지만 검찰청에서 4차례나 그 최우양 전 부회장을 조사를 했다는군요. 조사를 하면서 아마도 최우양이 자신이 깊숙이 연루가 되지 않고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죄수의 그 딜레마에 포함이 되겠죠. 예, 이러이러한 것으로 자료를 갖고 검찰 측의 수사에 적극 도왔다는 그런 그 지금 진술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트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김 박사님 단체 사진 하나 찍어놓고 싶군요. 예, 우리 박경련님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예, 다음 이렇게 대면 그 팬미팅 때는 단체 사진도 아주 여러 장 이렇게 좋은 포즈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에서 배운 영어 사회 나오면 금방 까먹던데요, 오루카님. 네,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엄청 잘하냐 봤더니 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교도에서 배운 영어가 한계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냥 생활 영어 수준 정도로 이 최우양 씨가 하는데 조폭들 중에서는 워낙 영어에 대해서는 까막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돋보였던 것 같다.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영어 잘하는 조폭 중에도 저런 놈이 있네라고 이게 중용을 한 그런 상태다라고 증언들이 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조폭과 영어 잘하는 조폭 이게 흥미가 있어서 또 제가 이렇게 기억해 놓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영어 얘기를 꺼내 주셔가지고 제가 보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헬멧남 최우양 씨가 전격 체포한 다음 날 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는 헬멧남의 그 관계 이런 게 크게 작용을 했고 본인이 헬멧남 최우양한테 맡긴 자료가 고스란히 검찰 쪽으로 넘어간 것을 뒤늦게 알고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파악이 듭니다. 네, 예, 실제로 이제 이 세상을 뜨겠다라고 그런 그 극단적인 선택 기도가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옆에 변호사하고 얘기를 하던 상태니까요. 네, 실제로 정말 아주 큰 고독한 결단을 하고 난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겠다라고 했으면은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김만배 목에 자해를 했다. 그 이유와 최우향 조폭 출신 쌍방울 부회장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이 시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